시작합시다. 요거를 은근히 다들 그래도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정기평가에는 제가 꼭 낼 거기 때문에 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나와 있는 거 범위를 정하는 게 첫 번째라 그랬어요. 자, 범위를 정하는 건 어떻게 정한다 그랬죠? 범위 어떻게 정해요? 절대값에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값으로 범위를 정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고 여기에는 1을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래서 그걸 축으로 범위를 정해 주시면 되고 얘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축이고 얘가 x는 1이죠. 그러면 여기서 3개로 나뉘게 되는데 요 맨 오른쪽을 둘 다 양수일 때의 절대값이 이쪽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때 이쪽은 둘 다 마이너스일 때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범위를 정해주시고 그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고요. 자 실질적인 범위를 제가 표시를 해둘게요. 자 얘는 요 맨 오른쪽의 범위는 이 x는 1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지를 보셨을 때 어디에 갖다가 붙고 어디에 갖다가 안 붙었는지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자 우선 맨 첫 번째 하는 애가 같다를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를 갖고 두 번째는 얘가 같다가 1을 포함했으니까 얘는 포함하면 안 되겠죠. 네, 둘 다 포함할 수는 없으니까 네, 예, 다 맞습니다. 네, 둘 다 포함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1보다 작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은 포함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 범위는 마이너스 1도 포함 안 하고 그거보다 작다의 범위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그대로 꺼내면 되겠죠. 그러면 2x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이고 그게 5죠. 그래서 2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5가 돼서 x가 2보다 작다면 2보다 딱 요 구간까지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다 돼요?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얘기. 되는 거 맞아요? 아 넘어가요. 그러면 두 번째 걸로 갈게요. 두 번째 구간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인데 이게 큰 수고 이게 작은 수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그대로 꺼내니까 2에다 x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니까 이 앞에 부분만 플러스로 바뀌면 되는 거여서 x 마이너스 1에 5가 됐어요. 그러면 2x 플러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5가 돼서 3x가 몇이야? 4가 되죠? 그러니까 x가 3분의 4 이렇게 됐죠. 자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3분의 4는 이게 x가 1이니까 얘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범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지나가죠.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되겠네요. 얘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이 자리만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인 거예요 지금. 이게 답이 아니고 이 구간만 보는 거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안 되네. 네. 뭐가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이해돼요? 얘가? 이해되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 사이만 보는 거라고요. 지금 이거 계산한 게 이 사이 구간을 계산한 거잖아요. 시작점은 생각 안 하고. 네, 상관이 없죠. 이 사이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돼 있냐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냥 얘가 그냥 범위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이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같고 1보다 작다. 네, 뭐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해될까요? 이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계산한 거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산할 거는 둘 다 음수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쓸게요.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5가 돼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5니까 마이너스 x가 8이어서 x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됐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8자리죠. 자, 그러니까 지금 다 연결이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산한 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답을 쓰실 때는 이어지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3개 구해놓고 3개를 각자 쓰시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연결이 되면 하나로 쓰셔야지만 맞는 겁니다. 네. 근데 연결이 안 되면 당연히 각자 써야 되는 거죠. 3개를.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2개만 돼도 2개는 연결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연결되는 건 하나로 쓰셔야 된다. 자, 요건 이해됐어요? 이해되신 거죠? 그러면 바로 2번은 빨리 풀 거예요. 네, 지금 한 방식 그대로 하는 거니까. 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얘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얘를 x-7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이제 보시면 안 돼요. 네. 이걸 바꾸지 않으시면 가운데 구간이 해가 없다가 나와요. 그래서 답이 아예 달라져. 네, 이걸 안 바꾸시면. 그러니까는 아예 틀리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요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수익선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x는 7이 되고 얘는 x는 9가 되고 당연히 여기도 뿔뿔이니까 바로 쓸게요. 그러면 x-7 x-9가 20이어서 2x가 지금 넘어가니까 몇이야? 36이어서 x가 18. 네. 여기 18이고 이렇게 갔어요. 자, 2번 바로 할게요. 얘가 큰 수고 얘가 작은 수네요.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꺼내주고 x-7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 그래서 x 없어지고 얘는 2가 20보다 작다가 맞는 거니까 모든 실수죠. 네, 다 표시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7 마이너스 x 플러스 9 자 20이어서 마이너스 2x가 16 빼니까 4가 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이쪽으로 가니까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는 1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 그림도 안 그려도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서 보여주려고 그리는 거지 어차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간 계산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플러스 플러스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을 거 아니야. 그릴 필요가 없죠. 다 똑같을 텐데. 네. 그냥 계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범위를 그냥 확인하는 건데 지금은 아직은 처음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것 뿐인 거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바로바로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범위를 구할 수 있다. 됐어요? 됐죠? 네. 근데요. 네, 얘기하세요. 그 중간 범위가 네. x-7이 마이너스고 x-9가 플러스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x가 2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5고 얘는 네,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마이너스 7이잖아. 마이너스 5가 더 큰 수 아니야? 마이너스에서 헷갈리는 거. 얘가 10이야. 그럼 얘는 3이고 얘는 1이잖아. 누가 더 크냐고요, 숫자가. 그러니까 큰 숫자가 어떻게 마이너스고 작은 숫자가 플러스가 될 수가 있냐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누가 봐도 얘가 큰 숫자인데 어떻게 큰 숫자가 마이너스고 작은 숫자가 플러스냐고요. 네, 그건 안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경우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해가 됐을까요? 네. 자,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더 복잡해지니까 버릴 건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거 생각하셔서. 그래서 3가지만 계산을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4개의 경우가 아니라. 자, 넘어가요. 이제 베이직 센으로 갑니다. 어디서부터였지? 16, 이거부터 하면 되는 거야? 앞에 또 있나? 없죠?
지금 127페이지 16번부터 하면 되는 거죠. 넘어간 거 없죠. 자, 얘는 해가 x가 마이너스 3일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는 하시니까 넘어가시면 2x가 k-3이어서 x가 2분의 k-3이니까 수직선에 나타내면 2분의 k-3이고 방향이 왼쪽이었을 거고, 다시 얘도 정리하면 마이너스 2x가 6이 돼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였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아셔야죠. 이건 이해돼요? 둘 다 겹친 답이잖아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얘가 무조건 얘보다 작아야지만 둘 다 겹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 마이너스 3 2분의 k-3을 보니까 얘가 작죠? 더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마이너스 3이어도 이 범위는 나오죠? 똑같아도. 그러니까 갖다도 붙이셔야 돼요. 이 갖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요거 아직 그림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하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 k-3이어서 넘기니까 k는 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분들은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돼요, 요거는. 자, 넘어갑니다. 준혁이도 된 거예요? 그 이해는? 자, 넘어갈게요. 자, 20번이에요. 자, 20번에 나와 있는 것도 정리를 먼저 하시고, 4x-4가 3x 플러스 3이어서 x가 7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2x가 a 플러스 2여서 x는 2분의 a 플러스 2보다 작다. 수직선에 나타내 주시면 진한 점에 7이고 방향이 이쪽. 자, 이제 얘를 생각해야 되는데 얘가 왼쪽으로 갈 건데 해가 없어야 되니까 얘는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가 없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2가 7보다 작다는 것까지 확인한 거고, 근데 얘가 이동하는 점이니까 최대한 어디까지 가야지 해가 없을 수 있냐를 생각하는 건데, 요 식이 그냥 x가 7보다 작다라고 생각해도 겹치는 건 없어요. 얘랑 겹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7이어도 된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a 플러스 2가 14여서 a는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돼요? 다음 22번 둘레의 길이가 120인 직사각형이에요. 네, 그럼 여기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으면 가로랑 세로를 더하면 60일 거 아니에요? 절반이니까. 자, 근데 미지수가 세로죠. 그러니까 세로가 x예요. 그러면 가로는 1 넘겼겠죠? 그러니까 60-x가 가로죠. 요건 이해돼요? 이해되실까요?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6cm 이상 길어요. 그러니까 가로가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에서 세로를 빼면 그게 6cm 이상이어야죠. 이것도 이해가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2배, 세로의 길이 2배보다 짧게 왔는데 세로의 길이를 2배 하니까 2x죠. 가로의 길이는 60-x였는데 세로의 길이의 2배보다 짧게, 얘가 짧죠. 이렇게 식이 두 개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54니까 x는 27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는 3x가 60이어서 x가 20보다 크다니까 답은 요게 답이죠. 다 돼요? 이거 푼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맞은 사람들이 있어? 네. 아, 은근히 식쓰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네. 쉬운 거 아니니까 좀 어떻게 문장에 따라서 썼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네. 저거 답 쓸 때 네. 20초가 이렇게 써야 돼요. 아, 네. 저는 기호로만 했지만 답을 쓸 때 활용 문제는 항상 말로 써요. 그래서 x는 20초가 27 이하.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x는 20보다 크고 27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말로 답을 써야 돼. 활용 문제. 좋은 얘기였어요. 네. 답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 그쵸? 네. 이렇게 답 쓰면 안 돼. 틀린 말로 이제 말로 쓰라고요. 네. 지금이야. 뭐 이것도 맞게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문장으로 나와 있는 문제는 말로 답을 써야 된다. 네. 단위도 다 붙이셔야 되고. 좋은 얘기였어요. 그 얘기는. 다음 23번. 요게 이제 좀 중요한 문제예요. 나중에 학교 가셔도 이 문제는 평가할 때 항상 나올 거예요. 부등식을 하실 때. 자,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여서. 자, 그림으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면 긴 의자가 있어요.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X개가 있어. 자, 근데 처음에 4명씩 앉혔더니 8명이 못 앉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X개인데 4명씩 앉으니까 8명이 남았죠. 요건식 쓸 수 있죠. 4x 플러스 8이라고. 네, 뭐 요걸 못 쓰지는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은 4x 플러스 3이에요. 8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솔직히 여러 개가 있는데, 좀 여러 가지로 좀 얘기를 해볼 거고, 제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식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6명씩 앉는다 그랬으니까 여기 6명씩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의자가 3개가 남아. 그러니까 요 3개는 안 앉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자의 개수는 x 빼기 3이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이제 남은 사람은 없잖아요. 다 앉긴 앉았는데 의자가 남은 거지. 자, 중요한 건 여기 마지막 의자가 포인트인데 이 마지막 의자는 앉았어요. 그러니까 안 남았겠죠. 근데 몇 명 앉았는지 모르는 거야. 한 명이 앉아도 앉은 거잖아요. 네, 6명이 다 앉아도 앉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의자의 범위는 앉기는 앉았지만 한 명일 수도 있고 6명일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도 이해돼요? 자, 근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의자는 또 안 앉았다고 생각해. 이 의자도 아무도 안 앉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식을 쓸 때 6에다가 x-3이 아니고 4개가 의자를 안 앉았으니까 x-4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까지 안 앉았어요. 근데 지금 원래 이 자리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최소한 그럼 몇 명이 앉을 수 있어? 한 명이 앉을 수 있죠? 그러니까 1 더하면 되지. 다 안 앉았다고 생각하고 한 명 앉았으면 한 명 더하면 될 거 아니야. 6명 앉았으면 6명 더하면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6명이 다 앉았다고 쳐. 그러면은 얘는 다 앉았으니까 의자 3개만 빼면 되잖아. 이거 이해돼요?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아니면
얘도 4개 다 뺀 걸로 쓰고 6명 더하셔도 되죠. 같은 말이야. 네. 얘랑 쓰는 것만 다른 거지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고 썼냐에 따라서 쓰는 게 달라진 것 뿐이거든. 네, 그게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써주면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자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이렇게 먼저 식을 쓰면 6x 마이너스 24 그 다음에 빼기 1이니까 23이죠? 4x 플러스 8이죠? 2x가 넘어가니까 몇이야? 23 더하기 8이니까 31? 그러니까 x가 2분의 31이니까 15점 몇, 15.5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계산을 하면은 네, 그러면은 4x 플러스 8이 6x 마이너스 18이어서 2x가 18 더하니까 자, 맞게 했나? 그래서 18 더하니까 몇이야? 26이어서 2로 나누니까 x가 13보다 크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사람을 소수 분수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4명, 15명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 최대니까 15명 이렇게 답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여기 갖다 붙어야 되지 않나? 갖다 붙어도 되는 것 같은데. 소리를 좀 볼까? 나도 헷갈리네. 여기 몇 페이지냐? 128? 풀기는 했는데 나도 헷갈리네. 아, 갖다 붙는구나. 갖다 붙는 게 맞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갖다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유식에서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다르게 하는 거는 얘기 안 하는 게 안 헷갈리겠죠? 네, 자, 쓸 수 있는 방식은 정말 다양해요. 이거는 네. 등호를 갖다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도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하나 빼고 더하고 해도 등호 안 붙일 수 있어요. 인원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여서 근데 기준은 좀 이렇게 요 방식을 틀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요걸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네. 그냥 크거나 같다 붙여버리고 마지막 의자 제외해서 한 명 더하고 최대 인원수 더하고 요걸로 좀 쓰세요. 요걸로. 그러면 여기 쓰는 건 변하지 않잖아. 똑같고 1 더하기 6이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다시 쓰는 걸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4x 플러스 8이 있었어요. 그냥 이상 이하 다 붙여버려. 그리고 아까 6명씩 앉는다 그랬고 의자가 3개가 남으면 하나 더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3개면 4개 빼고 5개면 그냥 6개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더해서 뺀다고. 그래서 얘는 3개였으니까 x 빼기 4 x 빼기 4 똑같이 해주시고 방금 여기 한 명이었고 최대 그 마지막 의자에는 6명까지 앉을 수 있었으니까 1명부터 6명까지라고 쓰시는 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식이에요. 이렇게 식을 쓰시는 게.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4번으로 갈게요. 자, 24번은 한 개에 2,000원인 A 아이템과 1,500원인 B 아이템 두 종류를 합해서 25개. 근데 A 아이템이 몇 개냐 그랬을까? A가 X죠. 그럼 B는 25-X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금액은 A 아이템은 2,000원 곱하기 X일 거고 B 아이템은 1,500원 곱하기
25-x일 거고, 그게 총 금액이 45,000원이 넘으면 안 되니까 이하죠? 네. 45,000원까지 계산해도 되니까.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A 아이템은 B 아이템보다 많이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A가 지금 X였고 B 아이템이 25-X인데 A가 많아야죠. 이게 두 번째 식이야. 그래서 계산하시고 겹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안 할게요. 네. 자, 이게 마지막 설명이었나? 또 있나? 없죠? 여기까지가 숙제였죠? 오늘은 131까지 낼게요. 숙제는. 베이직세는. 자, 이제 오늘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168까지. 네. 168까지 나갈 거고 168페이지는 설명 안 할 거예요. 네. 니네가 식수 줄 알아야지 뭐. 활용 문제인데. 활용 문제는 여기는 뭐 방식이 정해져 있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 읽고 식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설명 안 하고 니네가 한번 해보고 모르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제가 다 풀어줘봤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설명은 167까지 할 거예요. 자,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운 걸 좀 기억을 해야 돼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앞에 2차 방정식 배웠던 걸 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기억나요? 2차 방정식 했던 거? 2차 방정식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y는 0이 있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2차 함수 포물선이었고, 이렇게 보면 2차 방정식이고, 이렇게 보면 y는 0이 있는 이렇게 세 가지 식이 조합이 된 거라고요. 근데 y는 0은 x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y는 0을 x축을 그려놓고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 포물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2차 방정식을 생각하면 이 두 근이 요 교점이 되는 거죠. 기억나실까요, 여기?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여기 2라고 하고 4라고 하면 x의 값이 2랑 4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차이점은 뭐냐? 얘가 부등호로 나온다는 얘기죠. 얘가. 그러면은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y는 0이었죠? 그럼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위에잖아. y 값이 위에 있어야지 0보다 크죠? y는 0보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건 이거잖아. 그렇죠? 부등식이니까 범위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자, 제가 지금 4랑 2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면 이 y를 확인하고 뭘 쓰는 거야? x의 범위를 쓰는 거죠. 답을 쓸 때. 그러니까 얘는 x가 4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라고 답을 쓰셔야 돼요. 이해 안 가면 얘기. 이해돼요? 방정식은 x값을 그냥 딱딱 하나씩 쓰는 거지만 부등식은 범위로 나타내야 되니까 부등호로 답을 쓰셔야죠. x의 범위로. 자,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그러면 얘가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부등식이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y가 0보다 작은 쪽은 요 밑에죠? 이게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럼 답을 쓰실 때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방정식을 좀 알고 계셔야지. 방정식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부등식으로 답을 쓰는 것 뿐이에요.
내용 자체는 2차 방정식 앞에 배운 거랑 완전히 똑같아. 네, 완전히 똑같은데 그걸 까먹으셨으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기억하시면 별거 없어요. 그냥 부등호 범위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표가 나왔죠. 2차 방정식에서 요 표 기억나요? 똑같은 표예요. 2차 방정식에서 나와 있던.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외우시고. 네, 그냥 똑같은 표예요. 2차 방정식에서 나와 있던. 자,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가 경우를 생각하죠. 포물선이랑 이 y는 0이랑 안 만날 수도 있는 건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였고, 한 점만 만나면 판별식이 0이랑 같은 거였고, 두 점이 만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였어요. 그래서 요 식을 보면 얘가 y니까 y가 0보다 크면 뭐냐 그랬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요 그림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위에가 범위가 돼서 답을 이렇게 쓴 거죠. 이해돼요? 이 위쪽이 y가 0보다 크다 하잖아요. 근데 이 식 자체가 얘가 y니까 얘가 y가 0보다 크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y니까 2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얘도 마찬가지 y가 0보다 작다랑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이 지금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요 모양일 때는 답을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y가 0보다 작다면 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쓴 거죠. 당연히 같다가 있으면 같다만 붙이시면 되니까 요걸 할 얘기는 없어요.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죠. 여기가 y가 0보다 큰 쪽이고 밑에가 y가 0보다 작은 쪽이고 이 딱 축이 y가 0이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y는 위아래를 구분해 주시는 거고, 답을 쓸 때는 가로의 폭으로 쓰는 거죠. 답을 쓸 때는 확인만 위아래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판별식이 0이랑 같을 때에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y가 0보다 큰 거는, 네, 지금 요 점만 빼고 다 y가 0보다 큰 쪽이 있잖아요.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요 알파만 제외하고 모든 실수. 같다까지 있었다면 이 알파까지 포함하니까 아예 모든 실수. 요 밑에는 뭐 없으니까 없다. y가 0보다 작을 때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딱 요 교점만 확인한 거니까 그것만 포함이 되겠죠. 범위 안에. 그러니까 계속 범위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도 절대값도 범위였고, 근데 절대값은 이렇게 가로의 범위를 본 거였던 뿐인 거고, 지금은 세로의 범위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로의 범위를 보고 x의 범위를 가로를 다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네. 문제 푸시려고. 이따가 문제 푸셔도 이거 무조건 외워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y의 범위를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외워놓지 않으면 아마 풀기 힘드실 거예요. 답을 쓰실 때. 뭐 인수분해 해도 어차피 이 범위 안에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답이 다 다르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무조건 쓰셔야 된다는 거, 그건 이따가 또 설명할 거니까 167에서. 자, 우선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저거 외워놨다고 치고 이제 다음으로 갈게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계산한다기보다는 그림 확인할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식을 쓸 건 없고 그림상에서 확인해서 답을 바로 쓸 수 있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fx나 gx 이렇게 쓴다, 함수값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y잖아요. 그러니까 y를 비교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y가 fx 쪽 y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그림을 보니까 fx가 2차 함수죠. gx는 1차 함수죠. 그러면 fxy가 더 큰 자리가 어디서부터냐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는 게 쉽냐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돼요. 내가 축의 방정식을 선을 그어보면 요 자리가 fx고 요 자리가 gx잖아요. 당연히 위에 있는 게 크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에도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가 fxy 자리고 여기가 gxy 자리잖아요. 그럼 얘가 시키는 대로 보면은 위에가 큰 거잖아요. fx가. 그러니까 이 큰 쪽이 다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교점부터 이렇게 했죠. 그래서 답을 여기를 2라고 하고 여기 4라고 했다면 1번 답이 x는 4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다로 답을 쓰셔야 되는 거죠. 얘 시키는 대로 큰 쪽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림에서. 그러니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 보고 어디서부터 fx가 더 커졌냐를 확인하는 거지.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다시 옆에 있는 그럼 얘는 뭐겠어요? fx가 gx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 얘가 여기에 선을 그어보니까 여기가 gx고 여기가 fx니까 작은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겠냐? 교점부터 시작했겠죠. 요만큼이겠죠. 네, 그래서 얘가 아까 2라고 하고 4라고 했으니까 얘 답은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이게 보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범위를 표시할 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 얘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범위만 딱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범위만 표시할 수 있어야 돼서 가로의 범위를 쓰는 거죠. 답으로. 자, 좀 더 해볼게요. 개념 체크 하나 하고 갑시다. 네. 다시 얘기합시다. 자, 이거는 그냥 답 얘기하셔야 돼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1번 답 뭐야? 일번 답. 그렇죠. 얘가 지금 y가 0보다 작다잖아요. 그럼 y가 0보다 작은 게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이 선이 y는 0이었으니까. 그거보다 밑에 있어야지 y가 0보다 작다잖아요. fx y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럼 2번 답도 그냥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럼 y가 0보다 크다니까 얘는 이쪽 써야죠? 2범위를 쓰는 거죠. 한마디로 얘 반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될 거고 4번 답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다 볼 수 있어? 확인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확인 안 되면 지금 아무것도 못 풀어요. 지금 범준이 할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넘어가요. 자, 이제 방금 했던 다시 그림. 네, 다시 그림해요. 자, 1번은 그래도 쉬워요. 자, fx랑 gx가 봤는데 fx가 더 커야 돼요. 자, 어디서부터 커요? fx가. fx 지금 2차 함수 포물선이고 gx가 1차 함수 직선이에요. 어디서부터 큰가요? 네, 요거 보여요? 여기도 요게 보여요? 그러니까 답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고 x는 3보다 크다라고 그림 확인하고 바로 답 쓰는 거야. 네. 괜찮아요? 괜찮으시죠? 자, 이제 2번으로 갈게요, 그러면. 2번은 곱해서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 얘기는 뭐야? 얘랑 얘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죠. 그러니까 하나는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일 때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는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일 때를 그럼 두 번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경우가 두 가지니까. 자, 그래서 우선 1번을 먼저 하면 fx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fx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거 이해돼요? 자, gx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밑에가 음수죠. 그럼 둘 다 겹치는 게 답이어야 되니까 뭐예요? 3부터
오른쪽이 다 겹치죠? 얘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니까. 네, 끝이 없죠. 그러니까 계속 겹칠 거예요. 그러니까 x는 3보다 크다가 첫 번째 계산한 거고. 다시 지우고. 두 번째 계산할 거는 fx가 음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gx가 양수니까 여기서부터 쭉 가겠죠. 자, 겹치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뭐가 자, 아니, 자신있게 말해. 맞아. 자신있게 말해. x가 3보다 작죠? 여기가 0이잖아요. 0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 답을 다 쓰셔야 돼요. 안 되겠어? 되지 않아? 준혁아 안 되겠니? 혼란스러워? 중요한 건 다음 시간이 더 어렵다는 거야. 네. 중요한 거 이게 더 쉬운 거야. 네. 자, 1-2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1-2번이 조금 더 어려워서. 자, 1-2번도 보시면 자, 그림이 있는데 자, 두 개 오른쪽 그림을 2차 부등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건 얘가 XY가 교점이 같을 테니까 Y를 여기다 2차 방정식에서도 대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대입을 했더니 얘가 나와야 되는 거고. 네. 이걸 계산했더니 이게 2차 부등식 이게 해를 구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얘는 mx 플러스 n인데 문제는 부등식이잖아. 얘 지금 부등호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요. 방정식은 뭐 같다로 항상 돼 있지만 얘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표시해 놓고 그냥 넘기기만 할게요. 그러면 a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mx 플러스 c-n이 되고 부등호 지금 모르고 0이 됐죠. 근데 지금 얘 써놓은 걸 보니까 그게 지금 얘잖아요. 그러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문제는 아까 전처럼 생각하면 이 포물선을 얘가 fx라고 생각하고 아까 얘가 그러면 gx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fx랑 gx를 비교했더니 누가 더 지금 커요? gx가 크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범위가 될까요? 이제 답을 확인만 하시면 돼요. fx가 포물선이고 gx가 1차 함수야. 자, gx가 커야 돼. y값이. 어디서부터죠? 여기서부터잖아. 얘가 더 크죠. 얘는 계속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가 gx니까. 직선일 때.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죠.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여기서부터 커진 게 범위니까 x는 2보다 크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산하는 게 아니야. 네. 그림을 보고 그냥 답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해석할 수 있냐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쓸 건 없어요, 솔직히. 네. 그림 보고 그냥 답 쓸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렵죠? 그림 보고 답 쓰는 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하나만 더 설명하면 설명은 끝나요. 자, 필수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으로 가면은 자,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예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얘 인수분해하면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x-3, x-1이 될 거고 0보다 작죠. 아까 의미를 계속 생각하시면 얘가 y는 0보다 작은 쪽을 보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얘는 어차피 포물선일 거예요. 아래로 블록이겠죠. 얘가 양수니까 1이니까. 네. 그러니까 얘 실제적인 그림은 아래로 블록이고 근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3이랑 1이.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1인 거잖아요. 그리고 y가 0보다 작은 쪽을 보라 그랬으니까 여기 본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범위가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범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맨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산을 하실 때에는 그냥 얘가 양수이고 이게 지금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항상 답이 이렇게 두 개의 값이 이렇게 겹치는 모양으로 답을 써야 돼. 근데 얘가 양수이고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0보다 크다로 돼 있을 때는 항상 그 반대인 벌어지는 모양으로 답을 써야 돼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푸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처음 설명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를 곱하는 게 좋겠죠. 위로 블록인 걸 고민하지 마시고 양수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곱하시면은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그 얘기는 얘를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래로 블록일 거고 그 다음에 y가 0보다 크다니까 위쪽을 보란 얘기고 인수분해하니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중근이네. 그럼 아래로 블록인데 이게 아니죠. 중근이니까 요 그림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였죠. 얘 인수분해하니까 x-2의 제곱이잖아요. 중근이면 요 그림에서 요 자리가 인 거죠 지금. 근데 그거보다 큰 쪽을 보는 거니까 지금 범위로 나타낼 수 있는 게 -2만 제외하고 모든 실수라고 쓰셔야죠.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가 2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쓰셔도 이게 같은 말이죠. 2만 제외한 거니까.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니야?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표 외우라고 한 게, 자, 표를 외웠으면 이거잖아요. 식이 있는데 중근이 나왔어. 그럼 아까 표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표에서 얘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0보다 크다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 얘죠. 얘랑 얘가 확인된 답을 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표를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야 원래. 무조건 저렇게 써야 되는 거. 네. 그냥 아까 푸셨던 x가 2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 아,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더 확실하게 쓴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자, 3번도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3번은 뭐냐면, 자, 제가 넘길게요. 얘를 이렇게 넘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고,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 얘기는, 안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y는 0이 있는데 안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됐겠지. 근이 없으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판별식을 해서 확인하셔도 상관없죠. 어차피 판별식을 하면 0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 주신다면 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답을 쓰실 때 얘는 해가 없다라고 그냥 쓰시면 되죠. 만나질 않았으니까. 네. 이해돼요? 되고 있어요? 크게 설명이 다예요. 아, 여기 절대값 있는데 절대값은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범위 정해주시고 x가 0이죠? 이거 보면 그럼 얘가 양수로 꺼낸 걸 이 자리 음수로 꺼낸 걸 이 자리 해서 두 번 계산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바뀌는 건 없어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밑에 활용까지 해서 168까지가 이제 숙제가 돼요.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y는 요거짜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여기서 뭐요? 뭐?
저기 y는 0보다 작다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아, 내가 적어놓은 거 얘기한 거야? 네. 근데 근데 거기서 y가 저 이차함수 식을 말하는 거예요. 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x, y가 좌표잖아요, 함수에서. 네? x, y가 함수잖아요. 그걸 좌표로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그 좌표 x, y에서 그 y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 y 좌표가 양수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포물선이 다 점이잖아, 지금. 다 점인데 그 중에서 이 점은 y가 0이었던 점인 거고, 근데 y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거 말고 그 위에 게 다 y가 0보다 큰 점이죠. 점으로 생각하셔야지. 함수인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좀 알 것 같아요. 네. x, y가 다 점이잖아요.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좌표를 확인하시는 거니까. 166쪽에 A-1번이요. 아직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자, 다시 잘 보세요. fx가 gx보다 작아야 돼요. fx가 아래로 블록인 거 보이시죠? 그림에서 gx가 위로 블록인 게 보이고요. gx가 큰 데는 그러면 이거죠. 이해돼요? 이건 아는 거예요? 그럼 답이 뭐야?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고 크거나 같다로 써야 돼요. 얘가 같다가 있으면. 왜냐면 이 교점도 이게 포함이 돼야지 같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크거나 같다. 그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이해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둘 다 양수인 경우는 두 가지죠?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거나. 네, 첫 번째, 두 번째. 자, 또 이렇게 썼어요. 자, 둘 다 양수를 범위를 구해볼게요. 자, fx가 양수인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요? gx가 양수인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범위가 어떻게 돼요? 둘 다 겹치니? 4보다 6. 맞아요. 그래서 얘 범위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시. 둘 다 음수인 경우는 fx는 6의 음수고요. 그 다음에 gx는 6의 음수죠. 자, 겹치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보다 0. 네, 맞아요. 이게 답이야. 안 해. 네. 자, 이 틀은 범위가 돼 있는 거니까 얘가 양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인수분해하면 마이너스 4랑 1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근데 이거 답을 쓸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벌어지는 모양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x가 4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요 구간, 오른쪽 구간을 보는 거잖아. 얘는 여기에 표시가 가능하지. 지난점에 4 이렇게 해서 여기 범위 안에 다 있잖아. 근데 얘는 반대쪽 범위에 있으니까 얘는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얘만 우선 답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음수일 때도 이제 왼쪽 구간만 보는 거지. 왼쪽만 보면 얘 마이너스로 꺼내니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얘는 그럼 인수분해가 4랑 마이너스 1로 되니까
얘도 그러면 쓰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야. 얘도 양수니까 벌어지는 모양이어서. 근데 이쪽 범위에 있는 건 얘만 있지 얘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답은 이 두 개만 답이 되는 거지. 구간 안에 없는 애들은 답을 쓰면 안 돼. 나왔어. 그 구간 안에 있는 애만 답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쓰셔야 해요.